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expectation을 정의를 하였고요. expectation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interpretation이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interpretation이 유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second interpretation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ectation이 만족하는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 4번하고 5번은 증명을 대충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xpectation 요 1, 2, 3번은 증명을 안 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될 건가를 좀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1, 2, 3번을 이용을 해서 요 동전과 관련된 분포 4개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했고요. 지오메트릭도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노미알하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은 요 베르누이의 IID 썸으로 표현하고 지오메트릭의 IID 썸으로 표현해서 베르누이의 평균 계산한 거 혹은 지오메트릭의 평균 계산한 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뽑아냈습니다. 예, 오늘은 expectation의 성질, 제가 얘기 안 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추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거는 6번하고 7번 성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 x하고 y가 독립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분산 계산할 때 중요한 프로퍼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6번, 7번 동일한 거고요. 7번이 일반적이니까 요 G를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생각을 하고 H를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생각하면 요게 되니까 요 일반적으로 요 7번을 증명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상황은 이래요.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랬을 때 X 곱하기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이라는 거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G에 관한 펑션, X에 관한 펑션, Y에 관한 펑션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 X에 관한 펑션의 기대값, 그 다음에 Y에 관한 펑션의 기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typically 간단하게 뭐 gx가 x 스퀘어고 hy가 y 스퀘어라고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게 x 스퀘어 y 스퀘어는 2의 x 스퀘어 2의 y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한번 계산해보고 요거 한번 계산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x, y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i라고 그러고 y가 가질 수 있는 게 yj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x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xi 곱하기 yj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응해서 확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독립이기 때문에
이 조인트가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면 조인트가 마지날의 프로덕트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x의 기대값이고요. 요게 y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메인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요 조인트가 마지날의 프로덕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G와 H가 작동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G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H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번식이나 7번식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독립이기 때문에 요 마지날이 조인트가 마지날의 프로덕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식, 6번식하고 7번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6번식, 7번식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을 좀 해볼까요? 거의 이거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첫 번째 걸 보죠. x가 포지티브해요. 그랬을 때 이 x는 sum xi p xi인데 이게 x가 포지티브하다는 거는 음수가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포지티브하고 그러니까 포지티브하죠.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가 포지티브 하고요. 그러면 좀 전에 증명했던 거에 의해서 2의 x 빼기 y는 포지티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1번식에 의해서 2의 x 요게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y거든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 이게 포지티브 하고 1번식이 뭐냐면은 이게 1번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번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식은 2의 ax 이퀄 이렇게 되는 게 2번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2의 x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이거는 2의 x인 경우도 있고 혹은 2의 마이너스 x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증명은 뭘 하면 되냐면 2x가 2의 이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2의 x의 마이너스가 2의 x 요거를 증명을 했다고 그러면 요거를 증명을 하면 요게 2x의 절대값이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2의 x가 2의 x보다 크다는 걸 보면 요거는 sum of xi p의 xi고요. 요거는 2의 xi p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면 요쪽이 크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양수로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겠죠. 같은 로직으로 마이너스 2x 또 2의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xi probability x equal xi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 이쪽이 크고요. 요거는 포지티브로 같습니다. 오케이. 예, 뭐 어렵지 않고요.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요 4번하고 5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그 전에 1, 2, 3번 한번 증명하고 4, 5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2의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가 갖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x는 xi가 가능하고요. y는 yj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x 플러스 y라는 게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조인트 루저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곱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yj를 이렇게 곱했고 그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출결은 이따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yj에 대한 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떤 용어를 설명을 했었는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수식으로 이게 어떤 확률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marginalization. 그러면 요 확률은 뭐가 될까요? 예, 요거는 probability x equal xi 이렇게 될 거고요. 예, 같은 로직으로 요거는 probability y equal yj가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첫 번째 항은 2의 x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2의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널리제이션. 오케이. 네, 두 번째 식은 뭐 별거 아니고요. 두 번째 식은 2의 ax는 x가 가질 값이 xi라고 그러면 ax는 axi를 갖겠죠. 그렇게 될 확률은 근데 요 a를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고 요게 2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뭐 증명할 게 있나 모르겠는데 2의 a는 가질 수 있는 값이 a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1이죠. 그 다음에 제가 4번하고 5번식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용되는 방법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식, 5번식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드리고 예, 그게 어디서 사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래요. 오메가에서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probability measure에 있던 진흙들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x의 expectation은 여기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2x는 sum xi pi 이렇게 p 좀 더 정확하게 쓰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펑션을 작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매스들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2의 gx는 여기 gj probability gx가 gj일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x를 계산하려면 x의 분포를 이용을 하고요.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정의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CRM이 얘기하는 거는 굳이 GX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는데
요 gx의 분포를 이용하지 않고 x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온 겁니다. g의 분포로부터 온 거고요. 요거는 x의 분포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있으면 우리가 expectation을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요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요거 second moment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x자승의 분포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여기 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gx equal x자승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뭐 이렇게 됐으면 요 분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j probability x square equal gj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xi square probability x equal xi sum xi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요 분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 분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계산을 할 적에 이제 x 자승 그러니까 x의 세컨 모멘트를 구한다 그러면 정의를 이용한다면 x 스퀘어의 분포를 보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x의 분포만 알면 요걸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내용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오케이. 여기 오메가의 매스가 있었어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여기에 x의 분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x equal x 스퀘어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x 스퀘어의 분포예요. 그러면 요걸 gx라고 합시다. 요건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2의 gx를 계산할 때 definition은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분포를.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의가. 근데 좀 전 CRM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얘기는 요거의 분포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좀 더 거꾸로 가면
좀 더 거꾸로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엄밀하게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여기에 있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확률론 책에서 엘리멘터리 확률론 책에서는 정의를 요걸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메저 시어리를 배우게 되실 텐데, 그러면 거기서는 엄밀하게는 그 익스펙테이션의 정의를 여기에 있는 메저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엘리먼터리한 프로버티 시어리 책에서는 요 오메가에 있는 메저를 이용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정의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성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요 probability measure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다시 그림으로 포인트를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에 매저가 있었고요. 이쪽으로 매저가 갔고 이쪽으로 매저가 갔어요. 그러면 이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려면 원래 이거의 매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는 4번, 5번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는 굳이 요거에 있는 매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 매저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여기에 있는 매저를 사용을 하는 게 엄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서 스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5번식을 설명드렸는데 요 내용이 요 4번, 5번식에서 얘기하는 아이덴티티가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오케이, 요걸 증명을 해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디서 사용될 거냐면,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요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그걸 증명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볼 텐데, 트리비얼한 케이스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냥 유저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은 뭐냐면 x 플러스 ty, 이걸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그렇죠. x 더하기 ty, 요걸 생각을 해서 요걸 스퀘어를 해주고요. 코너 케이스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너럴한 케이스를 생각해보죠. 그러면 x 더하기 ty 스퀘어를 생각합니다. t는 여기서 임의의 리얼 넘버예요. 그러면 이게 양의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러면
지금 8번식이 얘기하는 게 양의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예요. 중요한 건 for any t. 모든 t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 2에 x 스퀘어 2txy 플러스 t 스퀘어 y 스퀘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번식 1번, 2번식에 의해서 2의 x 스퀘어 플러스 2t 2의 xy 플러스 t 스퀘어 2의 y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t의 함수로 어떤 함수입니까? t의 함수로 봤을 때 요게 어떤 함수예요? 예, 2차 함수입니다.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예, 포물선이에요.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양수로 생각을 할 거고요. 0이 아닌 양수로 생각할 겁니다. 0인 경우는 코너 케이스예요. 그래서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걸 뭐 ft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성질 요게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 얘기는 요 꼭지점에서 요 값이 양수여야 돼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서 생기나 보려면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t로 미분해요. 그러면 2의 xy 플러스 2t y 스퀘어 그걸 제로.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의 xy 2의 y 스퀘어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T스타라고 그럴까요? T스타가 여기에요. 거기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하죠. FT스타는 2의 x 스퀘어 플러스 2의 t는 마이너스 2의 y 스퀘어 2의 xy 2xy가 하나 더 있네요. 2의 그 다음에 플러스 t 스퀘어 2의 y 스퀘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포지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하나 떨궈지고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스퀘어 루트 취해주면 2의 x, y가 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의 y 스퀘어가 0이 아닌 케이스를 증명을 했습니다. 2의 y 스퀘어가 0이 아닌 경우에 증명을 했어요. 2의 y 스퀘어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어디서 썼냐면 이게 포물선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오케이. 이게 메이저 아규먼트고요. 이제 2의 y 스퀘어가 제로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이제 코너 케이스를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2의 y 스퀘어가 제로면 그 yj들이 다 제로라는 얘기예요. y 스퀘어가 제로라는 얘기는 가능한 y 값들이 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y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확률. 그 얘기는 2xy 절대값도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2의 이것도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너 케이스가 요게 제로인 경우인데 요게 제로면 y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은 제로고요. 그러면 x, y의 절대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면 이것도 제로여서 이 이니퀄리티는 트리비얼하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포물선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포물선 요게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요 포물선이 양에 있어야 되고요.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요 꼭지점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서 그게 양수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뽑아지는 겁니다. 예, 요 증명이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사람들이 여러 번 트라이를 했겠죠. 이게, 이게 처음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 뭐 한 100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니퀄리티여 가지고 증명 방법이 100몇 개는 아니어도 한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올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를 했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플하고 이해하기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시어렘이 증명이 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증명 방법을 공부하면서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겁니다. 예, 저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가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르마의 라스트 세어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증명이 엄청 복잡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증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다가 점점 프루프가 짧아지고 그랬다고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야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수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거를 증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밖에 없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산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걸 발견하는 데까지 뭐 한 번도 사람이 안 간 길을 막 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근데 이제 좋은 멋있는 풍경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갔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처음 증명이 이랬을 것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추럴하기 때문에. 근데 히스토리 모릅니다. 이거에 관련된 히스토리.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이론들이 발전되는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죠.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보죠.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대값을 t 스타. 그러면 어떻게 보통 구하나요? 최대값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런가? 미분합니다. 미분해요. 그래서 여기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찾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가 아니고 인테저 포인트들에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최대값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미분해서 찾아요. 그런데 인테저에만 정의된 함수예요. 이거는 인테저에만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찾을까요? 요거 우리 학교 이번에 대학교 입시할 적에
예, 저기 뭐죠? 수신가? 뭐 논술인가요? 예, 그거 할 때 저가 시험 문제로 낸 문제인데 되게 잘 풀더라고요. 너무 잘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비교를 하는데 저는 미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미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값하고 자기 근처 값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전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클 거고요. 그 다음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을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이게 크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T스타에서 함수값이 max가 된다고 그러면 그 직전 값하고 그 전 값하고 그 다음 값하고 비교를 하면 다 1보다 클 거예요. 결국 이게 미분하는 거랑 비슷하죠. 미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ft하고 ft 플러스 h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디서 max가 발견이 된다, 발현이 된다 그러면 그 전 값하고 그 다음 값하고 비교했을 때 이 레이쇼가 1보다 클 거예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죠. 예, 이게 신문파리 소년이 있어요. 신문파리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신문을 얼마에 공급받냐면 10센트에 공급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15센트에 팝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한 장 팔 적에 5센트의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을 팔고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리턴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팔이 소년이 하루에 파는 그 신문의 그 디맨드죠. 디맨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 보죠. N은 10이고 P는 0.4예요. 그래서 디맨드가 있는데도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맨드를 맞춰서 그 신문을 디맨드가 있는 거는 다 팔면 이윤이 되니까 디맨드를 다 소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디맨드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신문을 많이 공급을 받아 놓으면 다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못 파는 부분은 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는 도대체 내가 신문을 얼마나 공급을 받아야 이윤이 최대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T만큼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expected profit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 X가 요게 이제 랜덤하게 디맨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T만큼 신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런데 실제로 디맨드가 20개가 왔다고 그러면 10개를 팔 수가 있는 거죠. 10개 팔 수가 있고 하나 팔 때마다 5센트의 프로핏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프로핏이 생기고요. 그런데 내가 10매를 가지고 있는데 5장만 디맨드가 온다 그러면 5장은 팔아서 프로핏이 생기고요. 5장은 팔아서 프로핏이 생기고 그런데 나머지가 요만큼 생겨요. T-X만큼. 그러면 거기서는 로스가 생깁니다. 10센트만큼의 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t에 관한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요걸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t에 관한 펑션이고요. 그러면 요게 max가 어디가 나오느냐?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요거를 비교를 해서 아까 레이쇼로 표시했는데 뭐 빼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t가 만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로 봤을 때 요게 큐뮬레이티브입니다. 큐뮬레이티브로 봤을 때 최초로 3분의 1을 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큐뮬레이티브 그려봤고요. 큐뮬레이티브 그려봤고 3분의 1을 최초로 넘는 거. 큐뮬레이티브를 최초로 3분의 1이면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최초로 넘는 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집에서 한번 다시 천천히 드려보세요. 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근데 좀 뉴메리컬하게 계산해야 되는 파트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 보통 f의 max 찾는데 미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값하고 직후값을 비교하는 요런 아이디어를 해서 요 계산을 해보면 이 옵티멀하게 그 신문을 얼마나 사야 될 건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느 지점이 되냐면 x의 CDF를 봐서 최초로 3분의 1보다 커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3이에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